주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정모했어요. 2018년도, 2019년도는 거의 매달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오면서 뭐 재택이다, 자가격리다 이런 비대면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한테는 굉장히 슬픈 일, 매우 힘든 일, 서로 연결할 수 없다라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정모를 다시 재개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정모, 오늘이 여러분께 배움과 연결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했고요. 고심고심하다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최재분 교수님 모시게 됐어요. 자, 오늘 저 너무 설렙니다. 최재분 교수님 팬미팅 하는 기분으로 리허설 할 때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교수님이 다양한 교수자들에게 교수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를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채팅창에 박수로 맞이할게요. 교수님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우리 강사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또 협회 선생님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즐겁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서비스까지 다 바뀌었죠. 디지털 뱅킹 외에는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건 잘 따라갈 수밖에요. 대한민국 국민 60%가 저녁 7시에 유튜브를 봅니다 라고 답했어요. TV 28%. 생각을 인류의 선택에 의해서 표준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메타와 버스 합성어죠. 메타는 초월, 버스는 유니버스, 세계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디지털이라는 공간과 현실 공간에서 함께 섞여서 초월해서 살고 있어요. 새로운 대륙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프로젝션 해야겠죠. 인류는 확실하게 뉴노멀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입증하죠.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강의,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컨텐츠도 결국 이런 새로운 세계로 전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인지하셔야 될 것, 바로 선진국 혁명이죠. 이제 사람들 눈높이가 선진국처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프라이드가 더 강하겠죠. 이게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절대 바뀌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기계공학, 화학공학, 물리학, 우주공학, 소프트웨어 다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자.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가 이제는 선진국이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해야 돼. 누가? 대학 졸업하고 나간 친구들이요. 어느 전공도 이제는 절대 이 높아진 높이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막 길러야 돼. 미국 보면 막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 선발하고,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까? 디지털 뽑느라고 난리예요. 최근에 은행 조사했더니 디지털 인력이 전체 인원의 6.5%다. 그러면 세계 문명의 근간이 바뀌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변화된 문명을 근간으로 새롭게 교육해야 되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바꿔야 될까? 그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혁신적으로. 이걸 저는 어디에다 비유하냐면요. 조선시대가 끝나고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점하고 똑같다고 보자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국 본사, 스튜디오, 사옥 어디 있나요? 없어요. 인류가 그냥 상상하는 공간에 있죠. 누구나 올리세요. 누구나 다운받아 보세요. 이게 새로운 대륙의 개념입니다. 디지털 신대륙의 맹주는 그럼 누굴까요? 누가 뭐래도 미국이죠. 이거 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지식 공유하고요. 오픈소스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디지털 신대륙에 실현한 겁니다. M세대는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경험한 첫 세대예요. 어려서 아이들은요, 게임을 통해 사회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워요. 우리는 동네에서 어떻게 잘해보자. 땅부터 사보자. 가게부터 얻고 보자. 이렇다면 이 친구들은 전부 디지털 신세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강사 타겟도 어디가 돼야 돼요? 이 문명의 중심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 협회장님도 이거를요 우리 게더타운에서 해야 될지 줌에서 해야 될지 고민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도 그래서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김상균 교수님이 쓰신 메타버스 책을 보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거울세계, 라이프로. 특별하게는 AR이나 VR이 요즘 가장 많이 핫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경제 생태계는 뭐야? 그때 제일 주목받는 게 NFT입니다. 물건을 거래해야 경제 시스템이 완성이 되죠. 맨날 메타버스 제페토 가서 예쁘게 차려입고 노는 건 큰 의미 없잖아요. 그건 애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NFT 아트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게 거의 모든 산업계에서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탤런트만으로, 팬덤만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류의 새로운 생태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탈중앙화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웹3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죠. 이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거래소가 있으니까요. 작년에 제일 비싼 게 156억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게 기업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이키랜드를 로블록스에다 만들어서 나이키 고객들을 거기다 모시는가 하면 가상신발을 팝니다. 이 가상신발은요, AR 필터라는 걸로 팔아요. 이미 작년에 630개를 팔아서 37억 매출했고요. 이젠 또 발전해서 안 그래도 나이키 신발의 팬덤이 어마어마한데 마케팅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열혈한 팬들. 그들이 다 트위터에다 이게 올리고요. 나 이런 거 샀다 그러고. 왜? 그래야 그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 NFT 쥐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커뮤니티에 가입해요. 이걸 우리가 메타버스, 디지털 민주주의, 웹 3.0 시대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필요한 지식을 필요할 때에 흡수해서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디지털 신세계를 자꾸 학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메타버스 세계에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 팬덤을 창조하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 이런 팬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유통에선 이제 아예 뭐라 그러냐면 댓글을 관리해야 된다. 댓글이 많을수록 유통량이 많다가 법칙처럼 됐어요. 이게 팬덤이죠. 여러분, 결국 이 메타버스 세계는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자꾸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용광로 같은 팬덤이 동남아에 있어요.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한 게 바로 웹툰 생태계입니다. 동남아는 무조건 뜨는 거예요. 심지어 이 두 개는 나오자마자 넷플릭스 1위를 찍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탈중앙화하면서 디지털 신대륙의 생태계가 확장되는 효과예요. 여러분의 강의 컨텐츠에서 이거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실력이 좋아야죠. 다음, 디지털 커머스 또는 디지털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번지는지, 어디가 유한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느낌적인 느낌이 달라. 이게 뭐야? 이게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게 팬덤을 만드는 비결이죠. 여러분이 강의하는 컨텐츠가 그럼 어떤 전환을 맞아야 될지 그 디렉션이 잘 보이실 겁니다. 만족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고객의 심장이 노래할 때까지. 작년에 애플이 가장 정성들였던 두 개의 전략이요.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평등과 정의 프로젝트. 뭐냐? 1,100억을 들여서 디트로이트에 IT 교육센터를 만들고요. 유색인종은 무료로 교육합니다. 특히 유색인종이 IT 교육을 못 받아서 이게 아주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건 못 고친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야, 이런 기업이 있어요. 또 두 번째, 4월 달에 발표한 게 탄소 중립 2030년까지 하겠다. 이걸 바로 요새 ESG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휴머니티가 충만하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리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 여러분, 창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 내가 한 게 있어. 거기다가 이 새로운 세계 지식을 잘 융합해서 그걸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다면 반드시 정말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세계관을 바탕으로 여러분 상상력과 실력을 키우시고 그걸 통해 이 새로운 세계를 멋지게 한번 표현해 보신다면 정말 인기 최고의 멋진 강사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산업계에 정말 강력한 팬덤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좋은 강의 콘텐츠 만들어 주시고요. 목표하게 또 큰 일조를 해주시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 지치지 않고 교수님 강의에 엄청 열광을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채팅창 불나는 거 보셨죠? 마지막에는 조금 저 소름 돋았어요, 교수님. 네. 확 생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래는 바꿔야 할 세 가지인데
네네.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 해서 하나를 잘랐습니다. 네, 하나가 갑자기 먼저 기초에는 휴머니티를 심어야 한다. 여러분이 디지털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도덕적 잣대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진정한 이 메타버스 시대의 무기가 제일 중요한 게 인류와의 공감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족을 감동시켜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엄마를 내가 언제 감동시켰죠? 남편, 부인, 아이들 감동시키기 되게 어렵죠. 관계 자체라는 게 굉장히 오묘해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 자체가 굉장히 오묘하죠. 이 휴머니티를 자본으로 하면, 이게 이해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공감이 자본인 시대라 그래요. 가족을 감동 못 시키는데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갈고 닦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투명하게 경영함으로써 직원들과 소비자가 다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그 기업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ESG가 기초에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야.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제가 계속 기업 강의 한 21년 차 정도 됩니다. 그게 디자인 싱킹이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 네네. 네, 바로 1단계가 그 공감, 엠퍼사이즈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말씀을 이효령 교수님이 해주신 것까지 다 더불어서 해주셔서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명언 휴머니즘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이 기술력만으로 미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늘 강의 때마다 했었는데요. 교수님 딱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께서 예전에 강의 한번 해주시면서 액폴 42 미네르바라는 방식도 있고요. 제가 또 가르치는 디자인 싱킹의 방식이 있는데 디지털화한 거는 일본보다 앞섰는데 교육에 관해서는 유독 보수적입니다. 일본에서 150년의 교육을 혁신하겠다, 전통 교육을 혁신하겠다 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계속 꾸준히 주장해 주셨던 분이 바로 지수근 교수님이신데요. 그래서 모시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각의 툴들을 다 바꿔야 돼요. 워싱턴에서 모스크바로 미사일을 쏜다. 궤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라. 그러면 이게 보통 1960년대 엔지니어들이 만든 예제를 쓰는 거예요.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테마에서 제가 뭘로 바꿨느냐 제목을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리 프로그램을 짜라. 시간이 지나가면 관계는 식는다. 마지막에 1등한 친구가요. 20명의 여자친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짠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한 20년 전 일인데 네네. 지금도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그때 그 프로그램을 배웠던 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아까 디자인 싱킹 교육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 툴을요 너무 옛날 거에 맞춰놓지 않아요. 새로운 것들을 우리도 탐색하고 검색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냐면 모 프로야구 구단하고 NFT 민팅하는 기획하는 걸 해보자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법칙이 뭐냐면 그 발표 자료는 끝나고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실력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오히려 배타적인 대학 시스템보다는 그런 데서 교육의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컨텐츠를 모아주는 것. 이걸 이제 요새 큐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교육도 상당히 매력 있고 내가 좋은 컨텐츠를 모아서 결국 그걸 편집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큐레이션 과정 자체도 일종의 창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티칭이 코칭이 되고 코칭이 멘토링이 되고 멘토링이 퍼실리테이팅이 되는 세대로 좀 가고 있고 저희도 교육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혁신이고 흐름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당장 21일 날, 4월 21일 날 그 경기도 교사분들 연수회 제가 가거든요. 4, 50분 네. 하는데 꼭 그 말씀 전해서 네. 제 자료 갖다 다 쓰세요.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교수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서 너무 아쉽고요. 그거 꼭 저장하게 해주신 걸로 약속.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 건 했네요. 교수님 그러면 책 나오실 때 또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